미도면을 그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 방향을 봅니다.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즉 다시 말하면 이쪽 부위는 안 그리고 이쪽 부위를 그리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꺾인 거. 네, 이렇게 꺾었답니다. 중간에 꺾었대요. 다시 말하면 한쪽의 단면은 여기 있고 다른 한쪽의 단면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단면의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그 단면을 할 수 있습니다. 계단 단면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돼요. 아니, 계단을 단면한 게 아니고 이 단면하는 방법이 부분 단면도 있고 전체 단면도 있고 반 단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단 단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계단 단면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마루대선은 여기 있고 이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문이 보여요. 여기 방문도 보여요. 여기 벽체도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보여요? 여기 보면 인면으로 방문 보이는 거죠. 앉아서 이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겼나, 얘가 어떻게 생겼나, 어디를 단면하는가, 뭐가 보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테라스네요. 자, 테라스 단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가 돼 있나요? 난간 설치하래요. 이렇게 난간을 설치합니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죠. 이쪽을 바라보니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맞나요? 그죠? 여기서 사람이 여기서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오른쪽, 위쪽이 왼쪽.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물매가 10분의 3.5네요. 여기 물매가 10분의 3.5. 그 다음에 처마나옴, 반자 높이, 그 다음 온돌난방, 요렇게만 나와요. 요것만 제시돼요. 요것만 제시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는 1:40, 인면도는 1:50. 자, 기초 및 지하실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1층 슬랩은 기초와 일체식으로 하세요 라고 돼 있고, 자,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5B, 단열재 120mm, 시멘트 벽돌 1.0B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얼마인가요? 바깥쪽으로 0.5B, 단열재 120mm, 시멘트 벽돌 1.0B. 자, 0.5B 90mm죠? 120mm, 190mm. 자,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90 더하기 120 더하기 190, 400mm네요. 자, 맞습니까? 400mm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도 계산한다 그랬어요. 0.5B 100mm, 120mm, 200mm. 약식으로 이렇게도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420mm가 되는 거죠? 그럼 420이 되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420으로 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은 400으로 해볼까요? 자, 보시죠. 레이어부터 들어갑니다. 레이어.
자, 첫 번째부터 1번, 2번. 색상부터 정해주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하나 더 만들죠. 3번. 그 다음에 이름. 자, 아니, 중심선으로 갈까요? 로드. 자, 센터 하나 불러드리고, 다시 히든 하나 불러드리고, 다시 배팅 하나 불러드리고. 자, 먼저 히든이, 센터죠? 센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중심선, 얘가 단면선, 얘가 마감선, 얘가 문자, 얘가 해칭선, 얘가 단열재, 얘가 인면선, 얘가 방수. 자, 방수는 은선이 히든선이고, 단열재는 배팅이고, 자, 해치는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색상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파란색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모니터상에, 아니 화면상에 파란색이 안 보이니 일부러 8번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레이어를 먼저 세팅해 보시죠. 자, 다음 X라인. X라인, 아이고, 0도, 90도. 자, 옵셋 390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중심선입니다. 자, LT 스케일 40 빼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왜 1대 40이에요? 자, LT 스케일, 이거 선종류 축척이라고 했죠. 그래서 값을 얼마로 넣으라 그랬나요? 값을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좋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서는 그대로. 이해되시죠? 시험에서는 그대로 주셔야 돼요. 이거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시험에서는 그냥 1대1로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선종류 축척이 얼마가 돼야 돼요? 1대 40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00. 여기 마롯대선에서 여기까지 3900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제가 그랬죠. 저 값은 설계자 마음이라고. 그죠? 난 900 주고 싶어요. 그럼 900 줘도 돼요. 나는 1200 주고 싶어요. 줘도 돼요. 나는 1500 주고 싶어요. 줘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2000 주고 싶어요. 줘도 돼요. 근데 2000 너무 멀죠? 솔직히 양심상 보통 얼마를 주냐면 1500, 1200 요 정도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왜 그러냐면 건축법규상 그래요. 너무 많이 나가면 이게 건축 면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지는 않아요. 자, 1200이면 한 이만큼 되겠네요. 그죠? 1500? 네. 여기 현관이 1500이니까 똑같이 1500 줘버리죠. 옵셋 1500. 자, 그 다음 이렇게 중심선을 마킹해 놓고 어떻게 해요? 땅 밑으로 파고 내려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자, 그 다음 옵셋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옵셋 200, 100, 트림, 필렛, 트림, 마감선, 다시 라인.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계단이요. 계단의 개수. 선이 3개죠? 네, 계단이 3개. 다시 말하면 0, 150, 300, 450. 현관까지 450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여긴 온돌이니까 옵셋 450. 자, 이렇게 450 올리고, 그 다음 라인 어디까지 내리냐면 여기 700mm까지 이렇게 그냥 쭉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150 그냥 위로 올립니다. 옵셋 150 이렇게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감해 버리면 됩니다. 그라운드 여기니까 그라운드 빼고, 자, 트림, 자, 옵셋 150, 다시 한번 트림,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바로 이 부분 어떤가요? 그리기가 간단하죠? 계단은 이렇게 계단을 그려서 사선을 그렸잖아요. 근데 테라스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꺾으면 돼요. 그러면 테라스는 끝납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옵셋 50mm, 다시 한번 200, 100mm. 자, 나머지 필렛으로 다시 또 마감. 자, 이렇게요. 여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2400. 자, 여기까지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선 연장하고요. 옵셋 700, 그 다음 렉탱글.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000에 플러스 350. 골뱅이 마이너스 1000, 콤마 플러스 350. X라인 원점 통과점. 자, 그 다음 미러 대칭이죠. 필렛. 그러면 지붕 라인 완성됐고요. 자, 적당히 선을 그려서 끊습니다. 트림, 그 다음 스플라인,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 옵셋 600, 바로 여기죠. 여기서 자 250 밑으로 내리고 150, 그 다음 위로 옵셋 150,
필렛, 트림으로 마감하고 필렛으로, 그러면 모습이 자 완성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지요.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를 자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부분 벽을 자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벽 부분을 표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을 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자, 옵셋. 자, 벽은 시멘트 벽돌 190이죠. 자, 편의상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500mm. 자, 이렇게 여기서 자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제. 나머지 그럼 뭐냐면 벽돌 쌓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벽돌 쌓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기초가 들어가네요. 이렇게요. 여기도 기초가 들어갑니다. 왜요? 줄기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자, 라인 옵셋 400mm 50mm 200mm 다시 100mm. 자, 이렇게요. 바로 이렇게 기초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기초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방문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졌네요. 자, 옵셋 100mm 이렇게 100mm 띄운 다음에 렉탱글 900, 2100. 자, 이렇게요. 옵셋 40mm. 자, 문이 열리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인면입니다. 이렇게 옵셋 900mm. 자, 이 끝에서 80mm 옵셋 80mm 반지름 30mm. 그 다음에 자, 디멘전 스타일에서 세팅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긴 8mm, 다음 도트 1.8mm, 텍스트는 그대로 냅두고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네, 윈도우 데스크탑. 자, PT에서 40. 그 다음에 센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문과 단면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문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문단면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 문단면도 있어요. 그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여기 문단면이 있단 말이죠. 문단면이 기억나시나요, 이제? 네. 문단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단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옵셋 2100.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에 대한 단면이 들어갑니다. 왜 문에 단면이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문을 지나가고 있죠. 단면선이. 문 단면을 표시해 줘야 된단 말이죠. 문 단면도 그려야 되고 문에 대한 인면도 그려야 됩니다. 여기가 문 단면과 인면이 다 같이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면도 그려야 되고 단면도 표시해야 됩니다. 옵셋 40mm. 자, 이렇게 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30mm가 더 나갑니다. 이렇게. 문의 단면은 이렇게 30mm가 더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30mm. 30mm가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면이 되고요. 이 위치가 아니고요. 여기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왜 30mm냐라고 하면 여기 마감이 들어가요. 옵셋 20mm. 이렇게 마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마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벽돌이 쌓인다 그랬죠. 그죠? 벽돌이 쌓여요. 이 위에는 벽돌이 쌓이는데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맨눈에 철근 콘크리트가 보이면 되게 위험하단 말이죠. 그 안에 철근도 삐져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감이 안 돼 있으면 벽면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뭘 해야 돼요? 20mm 몰타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다치지 않도록.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20mm 보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벽지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틀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문틀은 10mm가 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문틀 만져보신 적 있나요? 창틀 만져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벽에서 조금 더 튀어나와 있단 말이죠. 얼마만큼이요? 10mm만큼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틀은 이렇게 10mm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문이 열리는 방향. 이쪽에서 열리죠. 이 안쪽에서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옵셋 40mm, 옵셋 10mm. 자, 익스텐드. 근데 그리는 방향이 얘는 사선이고 얘는 이렇게 필렛이고 이렇게요. 방법이 바뀝니다. 단면의 모양이 문이 열리는 방향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문이 이쪽으로 열리잖아요. 이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자, 옵셋 10mm. 자, 선 연장하고요. 자, 라인. 여기는 대각선으로 그리면 돼요. 여기는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방문의 방문 틀이죠. 틀의 단면이 끝났고요. 그 다음 여기 옵셋 200mm. 자, 라인. 그 다음 이렇게 V자로 해칭선 그려주고, 그리고 비로소 여기에 해치를 넣어줍니다. 패턴으로 들어가도 좋고 얘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얘는 뭘까요? 인방이요. 문 인방. 하중이 옆으로 지나가라고 인방을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인방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문 인방이 여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단면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인방 단면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문 인방입니다. 문 인방, 그 다음에 벽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마무리해 보시죠. 자, 난간입니다. 난간은 이렇게 올라가 있죠. 난간은 손잡이란 뜻이죠. 그죠? 그 난간의 높이가 보통 700에서 900 사이입니다. 최고 높이가 700에서 900 사이로 주시면 돼요. 900 정도 되면 성인의 허리춤 정도? 그러니까 700이라면 아이가 있는 집, 그 다음에 900이라면 성인만 있는 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0을 써도 되고 900을 써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죠. 라인을 여기서부터 제가 900mm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 50mm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옵셋 100mm. 그러면 여기가 손스침이 되겠죠. 라인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나머지 필렛.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 치수를 넣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 크다. 자, 빨리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간봉입니다. 자, 얘를 치수를 이쪽으로 올리고, 자, 라인 중간에서 선을 이렇게 내려긋습니다. 옵셋 15mm, 30mm 되게끔. 자, 이렇게요. 30mm 되게끔. 이렇게 30mm가 되게끔 입력하고, 그 다음, 자, 이 아래쪽으로 옵셋 5mm, 10mm. 자, 필렛.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닌데 스트레치 이렇게 올라가야죠.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만큼이 5mm가 더 넓은 거예요. 5mm가 더 넓고 이렇게 10mm가 더 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라인이 이렇게 가겠죠. 이쪽 벽까지. 여기도 그 벽까지 쭉 가겠죠. 자, 이런 거 인면으로 처리하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면입니다. 그 다음 카피 복제를 할 건데 어레이 한 5개 정도 300mm 간격으로요. 이렇게요. 자, 카피 어레이 5개 300mm 간격으로요. 이렇게. 자, 라인. 여기도 라인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요 라인들은 해칭선이 되도록. 아이고. 그러면 난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인면도를 그려볼까 합니다. 남측 인면입니다. 그럼 남측 인면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보시죠. 남측 인면이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죠. 여기입니다. 지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지붕이 좀 짧네요. 1500mm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문, 현관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테라스가 보이네요.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다만 자,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자, 지금 여기가 마룻대선인데 이게 3300이 아니죠. 더 짧은 거죠. 여기까지가 3300이란 얘기고 얘가 조금 더 짧은 거네요. 자, 그러면 이쪽이 지붕이 훨씬 더 길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지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쪽의 지붕은 짧고 뒤쪽의 지붕은 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에 이 소개면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인면이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또 보실까요? 바로 여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된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치수가 없으면. 첫 번째로 자로 재면 돼요. 근데 자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설계자 임의대로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방문이나 창문 같은 경우는 굳이 자로 안 재도 되죠. 기존에 치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테라스나 저 계단의 위치 같은 것들은 어때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임의대로 적당히 쓰시면 돼요. 자, 보니까 대략 눈짐작으로 보니까 여기가 똑같아 보여요. 중심선에서 제가 이렇게 300mm 뒤로 밀은 다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옵셋 300, 다시 옵셋 150.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다시요. 하나 더 만들었군요. 필렛. 계단이 이렇게 생긴 거죠. 계단 밑으로는 얘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계단이 무한정 가지는 않죠. 여기서 선을 이렇게 끊어버리면 계단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에 창문이 들어가죠. 대략적으로 선을 그리고 옵셋 1200. 자, 선 연장하고요. 좀 편하게 그리려면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렉탱글. 자,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로 선택하고 지워버리면 됩니다. 옵셋 45mm, 다시 옵셋, 아니, 렉탱글 중간까지 옵셋 60mm, 다시 한번 라인 옵셋 30mm, 트림, 다시 밀어, 대칭이죠. 됐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창문 높이가 얼마였나요? 2100 아니었나요? 그 위에 조그만 창이 있었잖아요. 제가 창문, 거실창 그릴 때 이렇게 그려도 되고, 혹은 우리가 전에 그리듯이 그려도 되고, 두 가지 다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나 그려봤고요. 그 다음 다시 라인 렉탱글 1200 골뱅이 1200 콤마 120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 옵셋 45mm 다시 60 옵셋하고 라인 옵셋 30 트림으로 지우고 문 두 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해치가 들어가야죠. 자, 해치 넣기 전에 중심선을 먼저 감춰 봅시다. 해치 자, 레이어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그려야 돼요? 난간 그려야죠. 자, 옵셋 900mm. 이렇게 높은가? 네, 여기 맞네요. 자,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자, 카피. 자, 옵셋 50mm 다시 10mm. 자, 트림하면 되겠네요. 나머진 필렛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모습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런 모습이죠. 근데 선들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선들이 다 겹친 거 보이시나요? 자, 난간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라인을 복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라인 연장하고요. 카피. 이렇게요. 자, 옵셋 900mm 여기네요. 어떻게 갈까요? 이 라인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 라인으로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되게끔. 그러면 끝에 맞을까요? 네. 뭐 맞겠죠? 자, 마지막 카피. 자, 여기가 900. 사이즈가 안 맞네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위치가 안 맞는군요. 네, 어쩔 수 없군요. 자, 900mm. 자, 맞추고요. 선도. 자, 라인. 여기까지요.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100mm. 자, 이 부분이죠. 라인.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옵셋 40mm. 자, 라인. 자, 이런 모습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300mm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씩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인 중간점에 옵셋 15mm, 5mm, 10mm, 필렛,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저 해칭선이요. 저 해칭선이 문제죠? 그죠? 저 해칭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칭을 다시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해칭 다시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창문이잖아요. 이 창문선도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릴 수 있죠? 이거 우리 명령어가 있어요. 위피 아웃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뒷선 가리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위피 아웃 그 다음에 선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요. 쭉 갑니다. 쭉 갑니다. 선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중간에 있는 선도 가려지긴 했네요. 자, 이 선들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드로잉 오더로 맨 앞으로 보내기. 다시 여기 선들이 또 감춰졌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드로우 오더로 맨 앞으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위피 아웃을 주는 겁니다. 위피 아웃 이렇게요. 클릭. 자, 여기만 줘봅시다. 그러면 아랫선 다 가려졌고요. 그룹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 줬고요. 카피. 아이고, 하나 더 줘야 되겠구나. 자, 라인.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그려주고요. 이 위에도 선을 좀 그려줍시다. 자,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애드. 다시.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고 자 카피 중간점에다가 하나씩 놓으면 되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카피 300mm 다시 이동하기 이렇게 위로. 자 여기는 스트레치 하거나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선택하고 자, 이렇게 늘려버리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면 돼요. 이렇게 스트레치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카피 자 어레이 한 40개만 300mm 간격으로 그러면 300mm 간격으로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납니다. 얘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자 어떤가요? 뒷선도 다 가려졌고 해결됐나요? 자 나머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굴뚝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굴뚝 그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평면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에 굴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굴뚝 표시고, 자, 여기 끝에까지, 중심선에서 여기 끝에까지 600입니다. 600에 600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굴뚝이 보이질 않겠죠. 단면이니까. 근데 여기는 굴뚝이 보입니다. 그래서 굴뚝의 라인이 이렇게 내려와야 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고, 여기도 똑같이 줍니다. 얘는 그냥 이 위로는 전부 다 해치를 주시면 돼요. 그대로 해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굴뚝을 그린다라고 가정하면,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빼시면 되고, 굴뚝의 크기는 600입니다. 600짜리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 적당히 선을 그려서 100mm 위로, 그 다음 50mm 이렇게요. 굴뚝 위에 여기는 700mm짜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렉탱글 200에 200, 200에 200짜리 구멍을 낼 건데 어디다 두냐면 이렇게 가운데다 두시면 됩니다. 얘가 굴뚝 표시입니다. 이게 굴뚝 표시예요. 자, 해치 역시 마찬가지로 벽돌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굴뚝을 표시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 굴뚝을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다가 선을 하나를 이렇게 빼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그리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1100mm를 줍니다. 이렇게 1100mm.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옵셋 600mm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을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1100mm입니다. 옵셋 100mm, 50mm, 그 다음 필렛, 트림, 다시 렉탱글 200,200, 이동하기, 다시 해치,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런 모습이 되게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00mm가 돼야 됩니다. 이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굴뚝의 크기, 이 높이가 1100mm입니다. 왜요? 화재 예방 때문에. 화재 예방 때문에 저 굴뚝의 저 높이를, 최소 높이를 1100mm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00mm를 저쪽에다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굴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에 나오는 굴뚝의 모습과 인면에 나오는 굴뚝의 모습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